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 낭낭서가에서는 박이철 지음 길 퍼블리싱 컴퍼니 출판 몽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가 들려주는 첫 번째 동화 몽티 자유를 찾아서 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박이철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행복의 비밀을 찾는 사람이며 지금 여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 너무도 많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린 왕자를 소환하였다. 그와 함께 행복의 비밀을 찾아 떠날 동행을 찾고 있다. 현재 길 퍼블리싱 컴퍼니에서 사람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와 함께 마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가 있다. 이렇게 작가 소개가 되어 있네요. 우선 첫 번째 챕터인 꼬마 원숭이 몽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름다운 숲속에 작은 원숭이 몽티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몽티의 부모님은 몽티를 늘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요. 특히 아빠는 사냥을 갈 때마다 꼭 몽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알려주었답니다. 몽티의 아빠는 숲속에서 나무를 제일 잘 타는 원숭이였어요. 몽티도 아빠에게 나무 타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어린 원숭이들 가운데 가장 나무를 잘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몽티의 아빠가 몽티에게 말했어요. 몽티야, 며칠 후에 아빠가 저기 멀리 보이는 산 아래 숲에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왜 그렇게 멀리 있는 숲까지 가야 하는 거죠? 너도 이제 그 숲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야 할 때가 되었단다. 우리 마을의 모든 원숭이들은 때가 되면 모두 큰 나무에 오르기 위해 그 숲에 간단다. 너는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그 나무에 오르는 도전을 하는 원숭이가 되는 거야. 몽티는 먼 숲에 있다는 그 큰 나무에 오르기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큰 나무에 오르는데 성공한 원숭이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나이도 가장 어린 자신이 정말 그 나무에 오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몽티는 친구들에게 아빠와 큰 나무에 오르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몽티와 친한 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티, 내가 벌써 그 큰 나무에 오른다고? 그건 무리야. 우리 형은 너보다 키도 훨씬 크고 나무도 더 잘 타는데 큰 나무 앞에서 오줌을 싸고 말았어. 내가 우리 중에서 나무를 제일 잘 타지만 그 큰 나무에 오르는 건 정말 무리야. 내 친구로서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된 몽티는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몽티야, 벌써 하루가 시작되었단다. 어서 일어나렴. 평소에 늦잠을 잔 적이 없었던 몽티가 눈을 부비며 일어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하루는 언제 시작되는 거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니?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엄마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하루는 아직 시작되는 게 아니란다. 몽티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면 너에게 그날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니. 몽티는 뭔가 생각하더니 이내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그 큰 나무에 오른다는 사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몽티의 표정을 살피던 엄마가 몽티에게 다가왔습니다. 몽티야, 그 나무에 오르는 일 때문에 걱정이 되는구나. 몽티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인자한 모습으로 몽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몽티야, 생각해보렴. 내가 처음 나무에 올랐을 때를 말이야. 제가 처음 나무에 올랐을 때는 엄마에게 매달린 채였잖아요. 그렇구나. 맨 처음에는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구나. 그 다음에 너 혼자 나무에 올랐을 때를 말이야. 몽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나요. 맨 처음 나무에 오를 때 저는 무척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저는 금방 잘 해낼 수 있었지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몽티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는 누구보다 나무에 잘 올랐지. 그런데 몽티야, 나무에 오르기 전에 너를 두렵게 했던 것이 뭐였을까? 몽티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일까? 아니, 나무는 아니야. 매일 보는 나무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뭐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도대체 뭐가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거죠? 나무일까? 아니에요.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럼 뭘까?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엄마에게 몽티는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몽티야. 두려움이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지. 몽티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엄마는 얼굴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몽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나무에 오르던 날,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 오를 수 있었니? 몽티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두려움은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렴. 어떻게 나무를 오를 수 있었는지 말이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던 몽티가 뭔가 떠올린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두려웠지만 그냥요. 엄마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란다. 일단 시작해 보는 거야. 그러면 점점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몸이 뭔가 하기 시작하면 마치 비밀을 들켜버린 것처럼 스멀스멀 사라져 버린단다. 시작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 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한 발과 한 발을 나무에 올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그저 위로 한 발, 한 손씩 내딛는 것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맞아요, 엄마.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맨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신이 난 몽티는 엄마 앞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며 몽티를 안아주었습니다. 몽티야,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큰 나무를 오른다면 그때부터 너의 날이 시작되는 거란다. 며칠 후 몽티는 아빠와 함께 먼 숲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몽티의 형과 누나 그리고 엄마는 응원을 보내며 몽티의 성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몽티가 올라야 할 큰 나무가 있는 숲은 몽티의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야 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몽티와 아빠는 그 숲에 가는 동안 과일을 구하고 사냥을 하면서 가야만 했습니다.
몽티는 가는 길에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란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전통이 생긴 거죠? 그렇게 큰 나무에 오르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몽티의 아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에도 그 큰 나무에 올랐지. 그때 아빠는 우리 마을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고는 깜짝 놀랐단다. 큰 나무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너무 넓었어. 그리고 우리 종족은 물론이고 다른 종족들도 개미처럼 작게 보였지. 아마도 우리 마을에 그런 전통이 생긴 것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몽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마을에서도 높은 나무에 오를수록 더 멀리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집이 더 작아 보였지요. 저도 빨리 그 큰 나무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아빠와 몽티는 울창한 숲을 뚫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큰 넝쿨과 늪을 지나는 동안 마을에서 날쌔기로 유명한 아빠와 몽티도 지쳐갔습니다. 호랑이를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나무 꼭대기까지 잽싸게 피해 위험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몽티와 아빠는 숲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몽티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그 나무를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아빠,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을 수 있죠? 그래, 몽티야, 정말 크구나. 예전에 아빠가 왔을 때보다 더 커진 것 같구나. 몽티는 나무를 돌며 팔로 안아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한 알음, 두 알음, 세 알음. 세상에 30알음이나 돼요, 아빠. 아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몽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나무는 왜 위로만 자라는 걸까요? 몽티의 질문에 아빠는 고개를 잠시 갸우뚱거렸습니다. 위로만 자란다고? 아니란다, 몽티야. 나무는 위로만 자라는 것 같지만 아래로도 자란단다. 몽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래로도 자란다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아빠는 손가락으로 바위 위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나무 보이니? 저 나무를 자세히 보렴. 저 나무는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볼 수 있잖아. 뿌리 길이가 저 나무의 길이보다 더 긴 것 같지 않니? 아빠의 말처럼 뿌리가 드러나 보이는 그 나무는 자신의 키보다 더 긴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자신의 키보다 더 길고 화려한 뿌리를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것만큼 아래로도 자라는 거지. 몽티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무들이 모두 저 땅속에 저런 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모든 나무들에게는 뿌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거란다. 뿌리 때문에 비바람을 견딘다고요? 그래, 몽티야. 땅속 아래에 자라는 게 힘든 일일까? 아니면 하늘 위로 자라는 게 힘든 일일까? 몽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하늘로 자라는 게 더 쉽지요. 당연한 듯 말하는 몽티의 대답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란다. 땅으로 자라는 힘든 일을 잘 극복한 나무들만이 하늘로도 잘 자랄 수 있는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 따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거란다. 그런데 아빠, 저 바위 위의 나무는 뿌리가 나무 윗동보다 더 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빠는 계속되는 몽티의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대답을 찾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비바람 때문이 아닐까? 비바람이 가지들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나무보다 뿌리가 더 길어진 게 아닐까? 몽티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뿌리 덕분에 비바람을 견디기도 하고 비바람 덕분에 뿌리보다 더 커지지 않아서 더 강한 비바람에 뽑히지 않는 거잖아요. 아빠는 대견하다는 듯이 몽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대견하다는 듯 몽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나무의 뿌리는 우리의 생각이고 비바람은 시련 같은 거로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지탱하고 시련은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과도 같구나. 역시 우리 몽티는 영특해. 아빠는 몽티가 나무를 통해 배우는 모습에 대견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겨운 대화가 끝나자 갑자기 아빠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몽티야, 이제 이 나무를 오를 시간이다. 준비는 다 됐니? 아빠는 이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단다. 이제 모든 것을 너 혼자 해내야 한단다. 몽티는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엄마에게 큰 나무에 오르는 비법을 배웠걸랑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아빠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몽티는 큰 나무의 아랫동에 발과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그리고 또 한 손씩 번갈아 가며 나무에 올랐습니다. 나무의 중간쯤 올라가자 몽티의 팔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까지 오르려면 아직 10발짝 정도는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현기증이 났고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감기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즈음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몽티야! 몽티야!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몽티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아빠가 바로 옆 나무에 올라와 몽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몽티야, 첫 번째 가지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면 안 돼. 첫 번째 가지까지는 꼭 내 힘으로 올라가야 해. 거기까지 오를 수 있다면 잠시 쉴 수 있지만 거기까지 오르지 못한다면 까마득한 저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몰라. 몽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내서 일단 첫 번째 가지까지만 잘 올라가 보자. 비장한 아빠의 말에 몽티는 한 발, 그리고 한 손을 위로 뻗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또 한 손, 이렇게 10번 만에 몽티는 첫 번째 가지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옆 나무에서 몽티가 있는 곳을 바라보던 아빠는 대견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지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몽티는 다음 가지로 또 다음 가지로 발과 손을 옮겼습니다. 옆 나무 꼭대기까지 함께 올랐던 아빠가 몽티에게 말했습니다. 몽티야,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한다. 아빠는 이제 여기서 기다릴게. 꼭대기까지 가서 소리를 지르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함께 느껴보렴. 몽티는 아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돌아올게요. 아빠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참 몽티야.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릴 뻔했구나.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단다. 그게 뭐예요, 아빠? 그건 말이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단다. 올라갈 때는 내가 잡고 올라갈 나무만 보면 되지만 내려올 때는 너의 발과 너의 손을 더 잘 살펴야 해. 몽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나무의 윗부분에 올라가자 몽티는 모든 나무들이 큰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대기에 오를수록 나무는 더 가늘어졌고
바람도 더 세게 불어 위험했습니다. 마침내 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몽티는 한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드디어 제가 큰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저는 수많은 산과 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듣던 바다도 보이고 우리 마을도 보여요. 저 마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몽티의 말을 들은 아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티가 내려다본 세상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몽티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눈과 머리 그리고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며 세상 가장 높은 곳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몽티는 큰 나무에 딱 한 번 오를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지금 이 기회를 온몸과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이제 몽티는 내려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몽티는 아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단다. 올라갈 때는 내가 잡고 올라갈 나무만 보면 되지만 내려올 때는 너의 발과 너의 손을 더 잘 살펴야 해. 몽티는 한 발 한 발 내려갈 곳에 놓일 자신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잡고 올라갈 나무만 보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자신의 발과 손을 더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나무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땅 아래로 곤두박질 칠 뻔한 위기에서 몽티는 꼬리를 뻗어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았습니다.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한 몽티를 보며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몽티는 가까스로 나뭇가지 위에 몸을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올라갈 때는 큰 나무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안전하게 내려온 것밖에 소원할 바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한참의 휴식 끝에 움직인 몽티는 마지막 가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잽싸기로 유명한 몽티이지만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아빠가 옆 나무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몽티야, 올라갈 때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려올 때는 겸손이 필요하단다. 내려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고 만단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무를 움켜쥐거라. 올라갈 때보다 더 세게 움켜쥐고 너를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떨어지지 않고 내려와야 승리를 하는 거야. 몽티는 아빠의 응원에 힘입어 큰 나무를 세게 움켜쥐고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더 힘이 많이 들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무를 대하자 마치 큰 나무가 길을 안내해 주듯이 작은 틈들을 몽티에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몽티는 큰 나무가 내어준 작은 틈새에 손과 발을 끼워 넣으며 큰 나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 몽티는 다 내려왔다는 안도감에 잠시 마음이 흐트러져 헛디딜 뻔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몽티야, 정신 차려. 마지막 한 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몽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래를 쳐다보자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마치 나무 덩굴처럼 위장하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몽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티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빠는 뱀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노련한 아빠의 유인에 뱀은 어디론가 물러갔고
몽티는 드디어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몽티는 이제 나무를 오르기 전의 모습과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키가 더 큰 것도 몸무게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몽티는 그 전과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몽티의 눈빛이었습니다. 몽티의 눈빛에는 어린 원숭이의 권멋들인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 겸손하게 자리 잡은 열정에서 우러나온 자신감, 그리고 삶의 지혜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이철 지음, 길 퍼블리싱 컴퍼니 출판, 몽티, 자유를 찾아서 첫 번째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몽티 책을 소장하시어 책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